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인하 시기를 놓쳐 선제 대응에 실패한 데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내놓기가 어려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당국이 운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약세 마감했고 채권금리도 3년 만기 국고채 기준 장중한 때 전날보다 4bp까지 올랐습니다. 시중금리는 그동안 꾸준히 떨어져 금리 인하분이 이미 반영됐고 증시도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충분히 예상되어 있었고 미리 이제 그 효과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번 한다고 해서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이걸 고제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하는 경기를 방어하기에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인하 폭이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7월에 이어 지난달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당국은 경기 흐름과 각국의 통화 정책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주저했고 결국 동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 방어를 위해 추가 양적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통화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사실상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드리면 50bp 인하 논의는 없었습니다. 또 대외적인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만일에 과잉 대응을 한다면 또 국민들로 하여금 경기 악화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 심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대로 주저앉은 상태여서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